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이제 프랑스 사노피와 미국 머크, 국내 셀트리온 이런 자금력 있는 기업들이 이중 항체를 넘어서 다중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자금력이 있는 만큼 관련된 바이오텍을 직접 인수하거나 1조 원 규모 이상의 공동 연구 옵션 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중 항체 관련된 물질들을 이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확보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기존적으로 이제 암의 약물 회피 능력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3중, 4중, 다중 항체들을 이제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할지부터 앞으로 이제 어떤 물질들이 지금 임상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다중 항체 기술에 대해서 실제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까지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이 항체 치료제는 사실 처음 이제 미국에서 1985년도에 최초로 한 특정 물질이 승인이 됐고, 지금 현재는 항체 치료제가 사실상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에브비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부터 미국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까지 탑 10위권 의약품 중에 이제 5개가 단일 항체 기반 의약품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이 5개의 물질만의 이제 시장 규모가 700억 달러, 하나로는 한 96조 6,700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사실상 항체가 지금 바이오 의약품을 시장을 이제 주무르고 있다고 이제 보는 이유고요. 항체를 넘어서 2010년대 중반부터 이중 항체가 연구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제 9종 정도가 이제 승인이 됐어요. 사실상 이중항체 신약도 어느 정도 태동하기 시작한 상태인 거고요. 이중항체에서는 이제 스위스 로슈가 조금 이제 치고 나가고 있고, 안과질환 치료제 이제 바비스모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해제약이 대리 판매하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혈우병 치료제 햄리브라, 다양한 로슈가 이제 한 4종의 이상의 이중항체를 개발하면서 선도 기업으로 나서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얀센의 리브리반트나 미국 이뮤노코이의 킴트랙, 다양한 약물들이 지금 안과 질환이나 혈액암, 고형암 적응증까지 이제 조금씩 이제 확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대부분의 9종의 이중항체 치료제 중에서 지금 6종이 혈액암 관련된 치료제이고요. 사실 혈액암이랑 고형암이랑 이중항체도 개발 단계에선 다양하게 개발이 됐는데, 고형암에 암에 단단하게 이제 암을 둘러싸고 있는 종양 미세 환경을 약물들이 뚫기가,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는 이제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공격하기가 쉽고, 이제 고형암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항체에서 그랬듯이 삼중항체에서도 이제 역시 연구는 다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혈액암 분야에서 한 2030년도 경에 이제 최초 신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이제 임상에 들어간 물질들은 이제 다음 질문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아직은 임상 2상, 3상이 완전히 완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효능이 검증된 건 아니고요. 결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학계에서는 난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항체라는 게 결국 단백질에 흔히 접합체라고 해서 이제 흔히 팔을 하나 붙인다고 하거든요. 팔을 하나 붙여서 그 팔 끝에 이제 항체를 하나 더 붙이고 3중항체, 4중항체가 될수록 팔이 늘어나는 경우인데, 상용화 과정에서 대량 생산했을 때 이런 팔이 잘 붙어 있는지부터 실제로 체내에 들어가서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에서 이런 파이들이 잘 풀려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지까지 아직 기술적으로 좀 난관이 있는 부분이고, 이런 난관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바이오텍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런 바이오텍들의 방금 말씀드린 이제 사노피나 머크, 이런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이 다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다중항체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임상에 들어간 물질을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임상 1상이나 임상 1, 2상 단계에 이른 3중항체나 4중항체 신약 후보 물질이 한 20여 종 된다고 해요. 이 중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기업이 이제 사노피랑 미국 머크이고요. 사노피 같은 경우는 이제 3종, 그리고 미국 머크 같은 경우는 이제 3중항체 관련해서 4종의 물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외에도 이제 중국 시스템인이나 스찬베일리 같은 회사들이, 이 회사들은 이제 4중항체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3종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사노피가 3종, 미국 머크가 4종, 스찬베일리랑 시스템인이 3종 해가지고 한 전체 임상에 들어간 물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제 사노피 같은 경우는 사노피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요. 2021년에 이제 미국 아뮤닉스 파마주티컬스라는 이제 아뮤닉스라고 부를게요. 이 회사를 이제 12억 2,500만 달러에 사실상 인수하면서
당시에 이제 계약금만 10억 달러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사실상 이 회사가 가진 기술에 사노피가 어느 정도 자체 검증을 통해서 인정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이유이고, 계약금이 이제 큰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태고요. 아뮤닉스가 보유한 이제 물질은 허투, 뭐 CD3, CD28이라는 암의 특정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항원들을 이제 타깃하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그게 이제 SAR443216이라는 물질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노피는 이거 외에도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나 허투 양성 고형암, SAR443216이 허투 양성 고형암에 대해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고, 그 외에도 이제 다발성 골수종,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런 좀 혈액암 적응증에 대해서 임상 1상 또는 1, 2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 세부적인 그 물질이 뭔지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사노피가 이제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3중항체나 4중항체는 그 팔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항체를 갖다 붙이는 그 팔이 있는데,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이제 조절돼서 이제 그게 끊어질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걸 바탕으로 정상세포 근처에서는 그게 끊어지지 않고 암세포 근처에서 이제 끊어지게 하는 기술이 있다. 뭐 아직은 이제 임상 1, 2상을 통해서 임상 2상, 2상을 통해서 검증된 건 아니라고 하고요.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노피의 뒤를 이어 이제 글로벌 제약사 이제 머크도 3중항체 개발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요. 머크 역시 이제 지난해 미국 하픈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를 6억 8천만 달러, 이제 하나로는 한 9,400억 원 정도 수준에 이제 인수를 했고, 이 하픈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3중항체 신약 후보 물질 중에 임상 1상에 들어간 물질이 2종 있고, 임상 1, 2상에 들어간 물질이 이제 2종 있었어요. 결국에 이 4종을 머크가 이제 흡수하게 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각각 다발성 골수종, 소세포 폐암, 전립선암, 메소텔린 양성, 혈액암이랑 고형암 관련해서 각각의 물질들이 적응증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노피랑 머크 이외에 또 실제로 이제 지금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이제 빅파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22년에 바이오텍 드래곤플라이로부터 이제 임상 1, 2상이 진행 중인 허투 양성 유방암 대상 3중항체 후보 물질 DF1001을 이제 도입했고, 이거 외에도 최근에도 이제 지난 3월에 길리어드는 네덜란드 메루스라는 회사한테 이제 15억 8,100만 달러 규모의 같이 공동 연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 높은 물질이 발굴되면은 옵션을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계약까지 체결했다. 사실상 지금 메루스라는 회사도 세계 표적에 동시에 타깃하는 뭐 3중 특이 항체 이런 물질들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알려진 회사고요. 결국 이제 사노피, 머크, 길리어드 뭐 이런 회사들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의 스찬벨이랑 시스티뮴까지 이제 다양한 빅파마들, 좀 자금력 있는 회사들이 이제 다중항체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같이 연구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살펴볼 수 있겠네요. 국내에서도 자금력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3중항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외에도 이제 상체 전문 기업으로 알려진 이수에디스 같은 경우도 3중항체 개발에 뛰어든다고 한 2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국내 바이오텍 중에 사이런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랑 이제 1조 1,500억 원 규모의 다중항체 공동연구 옵션 계약을 실시했고, 이 사이런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CD3라는 암의 항원을 이제 타깃할 수 있는 T세포 인게이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T세포 인게이저라는 게 어떤 암에 이중항체가 있다고 하면은 이중항체에 달린 하나의 항체가 뭐 CD3를 타깃하는 항체고, 또 이 다른 항체 하나가 T세포 인게이저라고 한다면은 CD3를 타깃하는 이 항체가 그걸 이제 발현하고 있는 암을 쫓아서 이제 달려가게 되고, T세포 인게이저는 말 그대로 T세포에 붙는 항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T세포를 붙잡아서 또 암으로 끌고 가니까 결국에 면역세포를 암 쪽으로 이제 이동시킨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결국에 이 T세포 인게이저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 그 3중항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항체로, 또는 이 T세포 인게이저를 2개 달 수도 있고, 그래서 3중항체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좀 다양한 구성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사이런 같은 경우는 이 T세포 인게이저에 특화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수준 이상의 발굴된 물질이 공개된 건 없으니까 아직 이건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수에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11월에 중국의 바이오사이토젠으로부터 이제 CD40이라는 이제 암에 나타나는 여러 공통 항원 중에 하나이고, 이 CD40 타깃 항체 YH003을 기술 도입했고, 이거를 이제 하나를 붙이고 또 다른 항체들을 붙여서
삼중 항체를 구성한다고 이제 하고 있어요. YH003은 이제 뭐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고 뭐 어쨌든 면역 작용에 이제 관여하는 그런 항체로 알려져 있고, 결국 이 항체를 바탕으로 이 항체가 좀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일단은 메인으로 하고 다른 또 항체들을 붙여서 좀 효능 있는 삼중 항체를 이제 개발하려고 한다, 이런 상태이고요.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수 ISU104랑 CD40 타깃 항체랑 또 다른 면역 항체를 붙여서 이제 삼중 항체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이수 104라는 항체도 지난 6월 28일 날 계약금 한 300만 달러를 받고 한 총 계약금 규모 한 8,550만 달러, 뭐 하나로 1,200억 원 규모로 미국 내 어떤 기업에게 이제 기술 수출도 됐던 항체이고요. 이수 104랑 CD40 타깃 항체랑 효능이 좀 인정받는 항체를 포함하는 삼중 항체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물론 아직은 좀 이수앱지스만 해도 2022년부터 이걸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좀 제대로 된 좀 안정성 있는 그런 물질들은 찾지 못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삼중항체 기술이 계속 이제 연구가 되고 또 관련된 연구에서 정말로 괜찮은 플랫폼이 나왔으면은 그 플랫폼에 대한 기술 특허를 내고 좀 이런 상태이니까요. 뭐 좀 글로벌적으로도 좋은 기술이 나오고 또 그 플랫폼을 특허화하고 그 플랫폼이 들어간 걸로 신약 후보물질 발굴해서 임상도 하고,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런 다중항체들은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그런 와중에 사노피랑 머크랑 회사들이 좀 치고 나가고 있다, 빠르게. 이렇게 뭐 전반적인 라운드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다중항체가 왜 좋냐, 이거는 이제 뭐 아직은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가 독감 백신이 있고 지금 현재 뭐 4가 독감 백신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맞잖아요. 당연히 한 번 맞았을 때 여러 개를 이제 예방해 주니까 우리가 이제 4가 백신을 맞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단일항체, 이중항체, 다중항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이중항체랑 뭐 조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항체 신약들도 이제 뭐 키트루다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도 적응증 확장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삼중항체가 어느 정도 더 좋은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건 이제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암의 다양한 부분을 이제 동시에 타격해서 이 암을 더 잘 죽일 수 있는 것만 밝혀지면은 그 약을 쓸 거이긴 하잖아요. 결국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체랑 이중항체에서 정말 다중항체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이제 나오고 있다. 물론 뭐 어느 시점이 될지는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태이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국내사들이 좀 어떻게 행보를 밟아가는지, 뭐 국내 항체 전문 기업들은 사실상 삼중항체, 사중항체 이런 다중항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